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월 23일 화요일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가지수는 약세를 면치 못했죠. 금리 인상과 더불어 어제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의 큰 폭 하락 등 그동안 2차 전지와 전기차의 선도 역할을 하던 테슬라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우리 시장에도 많은 부담을 주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중소형주 등 제가 수시로 많이 시황을 해드렸던 대한전선이 최근 매각을 앞두고 실적 호전과 더불어 또 매각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또 뜻하지 않게 지난 1월 25일 날 블록딜로 약 4,230만 주를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또 8,500만 주에 이르는 지분 13.5%에 이르는 그 주식을 매각을 했거든요. 지난번에는 매각 가격이 1,098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낮춰갖고 오늘 1,030원대로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최근까지 2월까지 그 대한전선 매각에 입찰에 참여한 희망서를 접수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원매자들과의 그 접촉 과정에서 전체 지분을 다 떠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가지고 원매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의도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소 오늘 또 실망스러운 분위기였지만 오늘 하락은 완전히 그 주식시장의 그 약세 요인과도 엇물린다는 그런 측면들, 우리가 기존의 차트에서 볼 때 지난번에 그 블록딜을 마감한 다음에 외국인 매수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1,300원을 회복하면서 상승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 와중에 이제 그 주식 시장도 지수가 빠지고 큰 폭으로 그 시장이 조정이 들어가면서 이 대한전선도 물론 대형주가 아니고 이제 중소형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 주식수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는 규모가 뭐 대형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다시 블록딜로 주가가 장대 음봉을 나타냈는데 우선 제가 오늘 이 시황을 준비한 것은 지난번에도 어떤 회원님께서 제가 그 시황에서 작년에 그 대한전선이 그동안 계속 적자나는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린 뉴딜로 인해서 풍력 같은 것들, 해상 케이블의 수요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향후 매각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해서 저의 그 시황을 듣고 주식을 뭐 못 팔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시장의 그 이 주가를 보고 차트를 보고 연구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회원님들께서도 속상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전 누차 말씀드리듯이 제가 뭐 이 주식을 좋으니까 사라 또는 나쁘니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시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재료와 회사의 실적, 그리고 과거 주가의 흐름, 그리고 매각 시장을 할 때 통상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일 뿐이고, 여러분이 저의 그 설명을 참고로 해서 이 종목을 보유할 건지 매도할 건지의 최종 판단은 회원님들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그 대주주의 의도를 제가 그 마음속에 들여다보지 않는 한 이렇게 불시에 또 오늘 8천만 주에 이르는 블록딜을 할 거라는 것은
일반 그 주식 시황을 분석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그래도 이 주식이 장중에 일시적으로 957원까지 24%까지 물론 그 실망매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빠르게 1000원대로 회복돼 있는 것 이런 면이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 시장이 이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그 초우량주로 알려진 삼성, SDI, LG화학 이런 것들도 최근 고점에서의 조정 비율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한 15% 이상 그렇게 주가 하락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대한전선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위안을 가졌던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오늘 1030원에 대주주가 이 회사를 팔았다고 해서 지분이 오늘 파는 거는 14%에 해당하거든요. 지난번은 6% 정도의 지분. 그러니까 결국 쪼개기로 약 20%의 지분을 이미 사전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그 상반기 중에 그 대한전선에 대한 매각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측면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한전선이 만약에 나쁘고 이 전망이 없다고 그런다면 설령 전일날 1200원에서 15% 할인해 준다고 그래서 누가 선뜻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량 물량 14%에 해당되는 것을 1030원에 인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전선의 향후 전망을 좋게 본다는 그런 차원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1000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금방 1000원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 대부분이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향후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1000원이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대규모 흑자로 전환했다는 얘기. 흔히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영업이익이 왜 중요하냐면 순이익은 영업에서는 손실이 났는데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가지고 있던 계열사를 팔거나 해서 억지로 순이익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업황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미 그 작년도 실적이 이 자료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제가 그 기록을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작년 2000년도 3분기까지 업데이트된 자료거든요. 자, 매출액을 보면 자,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2020년 3월부터 작년에 경기가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분기 1, 4분기에 59억 흑자가 났고 또 2, 4분기에 256억 또 9월 달에 56억 이렇게 흑자가 꾸준히 분기별로 흑자가 났고 최종적으로는 회사가 2020년 그 4, 4분기에도 누적으로 흑자가 났다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흑자 난 것이 약 한 360억 정도 되는데 4, 4분기에는 무려 한 180억, 200억 가까이 흑자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540억이라고 해서 580억 정도라고 공시를 했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업이익을 우리가 다소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한때 시가총액이 1조 원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주가도 하락하고 해서 시가총액이 8,500억이지 않습니까? 이 영업이익 500억이 갖는 의미는 순수하게 8,500억이라는
그 자금을 들여서 회사가 500억 정도의 흑자를 냈다. 그럼 최근에 그 저금리 상태에서 은행에다가 뭐 이 돈을 아무 투자로 하는 거 넣는다고 그래도 저금리에서 우리가 미니멈으로 보는 게 1%, 2% 정도밖에 수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가총액에서 500억이라고 따지면은 5%가 넘는 그런 그 흑자 요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향후의 영업 전망이 좋다고 하는 측면에 관심을 가질만 하죠.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린 뉴딜, 그 풍력 등 이 해상 케이블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오늘 블록딜로 인수한 저 지분을 매각한 게 13%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나면은 이 지분 인수에 대한 5%가 넘으면 그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가 신고를 하는지 또 일부 또 외국인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쪽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또 매각과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약 4, 5개의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동시에 참여한 걸로 그리고 또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의 LS전선이라든가 뭐 이런 전선 업체를 떠나서 일부 중소형 전선 업체 또 일부 또 건설 회사들 이런 데들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2월 달이 지나면서 회사가 다시 구체적으로 그 인수업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 진행되는 상황을 추가로 다 공시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서 또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께서 오늘 블록딜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어차피 여기까지 기다리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 회사의 향후 전망을 보고 최소한도 1,000원 정도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 약 20%의 지분을 인수한 기관 투자가들을 믿고 좀 더 한번 매각 과정을 더 지켜보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대한전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시장이 어렵지만은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